812번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812번은 명제가 어떤 실수에 대하여,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부동식이 성립한다가 참이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하고 5 사이는 단 한 개의 숫자만이라도 대입했을 때 0보다 같은 게 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자연수의 값이 최소값이 필요합니다. 2차 함수고요. 2차 함수의 값이 아래로 블록입니다. 대칭축의 값은 소연아 대칭축이 누구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의 합은 누구예요? 소연아? 여기선 6이죠. 그게 마이너스 a분의 b로 구하는 거죠? 근데 포물선 2차 함수 포물선의 대칭축의 값은 그 값을 2로 나눠준 게 대칭축입니다. 두 근의 합의 값을 구한 다음에 그 값을 2로만 나누게 해주면 대칭축입니다. 두 근의 합의 값이 6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축은 2로 나누면 3이겠죠?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그래서 축의 값은 지금 3입니다. 지금 축의 값은 3인데 문제 요구한 거는 2부터 5까지라고 하니까 한 칸 떨어진 2부터 시작해서 두 칸 떨어진 5까지의 범위에서 여기 사이에 단 한 개만이라도 0보다 같은 숫자가 존재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단 한 개라도 0보다 같은 게 존재했으면 좋겠으니까 그럴 수 있는 n값의 지금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거든. 그러면은 물론 3을 갖다 집어넣은 값이 0보다 같으면은 3이 아닌 다른 값을 집어넣은 것들은 그거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는 모든 x의 값을 집어넣었을 땐 다 0보다 크거나 같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5를 집어넣었을 때 0보다 같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5 한 개만 대입해서 0보다 같은 거고 나머지 값들은 0보다 작은 것 같아요. 그 말까지 하셨나요? 근데 여기서 모든이라고 얘기했으면 제일 작은 3을 갖다 대입한 값이 0보다 같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단 한 개만이라도 대입해서 0보다 같으면 되니까 5만 대입해서 5 대입한 값이 설령 0이 된다 할지라도 이 식은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말 납득하셨나요? 그럼 5를 갖다 대입해서 0보다 같다고 놓게 되면은 25-30 플러스 n이기 때문에 n-5의 값이 0보다 같은 건가? 그때 n값은 5인가요?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3을 갖다 집어넣었다고 한다면 9-18이어서 x한테 3을 갖다 집어넣었을 때는 n-9가 되고 그때 n값의 최소값은 9가 되거든. 하지만 우리가 지금 3을 갖다 대입해서 0보다 같다는 거는 요 사이에는 모든 값에서 0보다 같다는 얘기고 5를 대입해서 0보다 같다는 얘기는 단 한 개 5 대입한 것만 0보다 같다는 얘기거든. 근데 문제가 어떤 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단 한 개만이라도 우리는 0보다 같았으면 좋겠고요. 그때 선택하는 녀석의 값은 요걸 선택하는 게 아니고 요때 n값이 최소값인 것 같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그 다음 또 풀어볼 게 13번이라고 했습니다. 13번은 a부터 a 플러스 2까지 범위에 또 어떤 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네요. 요 사이에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3과 8 사이에 있는 게 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우리의 바람은 여기는 모든 숫자가 3하고 8 사이에 있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숫자 중에 단 한 개만이라도 3하고 8 사이에 있는 숫자가 존재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거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지금 3부터 8까지 5칸짜리인데 두 칸짜리가 이렇게 된 두 칸짜리가 있다고 했을 때 여기가 a하고 a 플러스 2야. 요 녀석의 값이 물론 이렇게 들어있으면 3하고 8 사이에 있는 거거든.
그건 A하고 A 플러스 2 사이에 있는 모든 숫자가 3하고 8 사이에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설령 요게 요렇게 되면은 3하고 8 사이에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리고 A 플러스 2의 값이 3이랑 똑같아도 3하고 8 사이에 있는 게 없는 거죠. 하지만 살짝만 오른쪽 이동하면은 3하고 8 사이에 있는 숫자가 존재하는 건가? 요 사이에 공통되는 부분이 이해된 거 맞나요? 그럼 나의 바람은 A 플러스 2라는 값이 3보다 살짝 오른쪽에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공통되는 게 존재해서 어떤 녀석의 값이 이 범위에 있어요. 또는 이렇게 되면 3하고 8 사이에 있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도 3하고 8 사이에 있는 건 없습니다. 근데 살짝만 왼쪽 이동하면은 3하고 8 사이에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A가 8보다 왼쪽에 있으면 좋겠어요. 이해된 거 맞나요? 그래서 우린 두 가지를 생각할 건데 첫 번째 경우는 A 플러스 2의 값이 3보다 살짝 오른쪽에 있을 때랑 A 플러스 2의 값이 3보다 살짝 오른쪽에 있거나 또는 A라는 값이 8보다 살짝 왼쪽에 있을 때 어떤 누군가가 3하고 8 사이에 있는 거죠? 내 말 이해된 거 맞아요? 그래서 첫 번째 건 A의 값 1보다 큽니다. 두 번째 건 A의 값이 8보다 작습니다. 어? 왜 이렇게 나오냐? 1보다 크고 8보다 작은 것 하나만 만족해도 되는데? 아, 그렇지. 두 개 모두 만족해야 되는 거지? 왜냐면 A가 1보다 크다라고 A 플러스 2가 3보다 크다는 조건만 있으면 A 플러스 2가 3보다 크다는 조건이 있으면 A 플러스 2 값이 3보다 큰 건 이거지. 이것도 A 플러스 2 값이 3보다 큰 거죠. 그렇다고 해서 A 플러스 2 값이 3보다 크지만 이렇게 돼 있으면 공통점이 없는 거잖아. 3과 8 사이 있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그림부터 여기 있는 그림까지 왔다 갔다 할 때만 공통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개 공통되는 걸 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개의 공통된 녀석의 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보면은 범위를 공통되는 걸 1부터 8까지로 얘기하면 되겠죠? 확실하게 이해됐을까 지금? 자, 그 다음도 풀기 몇 번인가요? 더 이상 모르는 거 없나요? 숙제 상태로는 시험을 잘 볼 것 같은데? 이제 맨날 잊어버리니까 이제 또 앞에 돌아와서 이제 복습할 거야. 자, 이제 우리가 시험 범위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지금 방학 때 막 속도 내가지고 다 끝냈으면 참 좋았을 건데 쌤 지금 계획은 이래요. 이거 진도는 이거 진도대로 나가고 이제 시험 봐야 되니까 시험 준비도 동시에 하려고 하거든요. 그 시험이 임박하면은 이제 시험 준비만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참고서를 몇 개 더 사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생각은 일단은 시중의 책 중에 RPM 공통수학 2가 있어. RPM 개념 원리 RPM 공통수학 2 그거 좀 사가지고 숙제 첫 번째 챕터 일단 사가지고 오세요. 다음 시간에. 자, 개념센 수학 지난 시간에 명제 진도 좀 덜 나갔죠? 오늘은 진도를 명제를 마무리하는 게 오늘 수업 목표입니다. 절대부동식까지 좀 할까 오늘? 숙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칠 거야 다음 시간에. 그래도 명제만 끝내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번 주 금요일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상관없어요. 선생님 금요일에 수업할 수 있는데? 금요일 수업하고 선생님 쉬고 싶을 때 딴 날 쉴게요. 금요일 수업해도 괜찮죠? 금요일 어디를 가?
대전에 간다고? 학원 쉴 줄 알고 엄마가 가자고 하셨어? 너 혼자? 엄마도?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쉽시다. 일요일 날은 오시는 거죠? 대전에 뭐하러 가? 가족여행? 할아버지한테? 그렇지, 할아버지한테 가서 용돈 받아야지. 혜주는? 엄마 그날 출근 안 하시잖아, 엄마 아빠. 어디 놀러 안 가는 데신데? 안 가신대? 말씀해 주신 거 없으셔가지고. 알았어. 그날 쉰다고 놀러 가자고 얘기해봐. 엄마 나 캐리언베이 한번 가고 싶어. 자, 우리가 지금 개념센 몇 쪽을 해야 되죠? 212쪽. 자, 지난 시간에 그리고라고 하는 걸 부정했을 땐 또는이라고 부정하고 또는을 부정했을 때는 그리고가 되는 거 설명했었죠? 그리고 모든을 부정하면 어떤이 되고 어떤을 부정하면 모든이 돼서 한글로 표기되어져 있는 녀석에 대해서 부정할 때 또는 그리고 모든 어떤 이런 것들은 부정할 대상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이상한 쓸데없는 말 좀 하고 있는데 그것만 알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연습을 지난 시간에 이것도 봤었나? 자, 이미에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과 똑같다고 얘기했죠? 이미에라는 표현은 모든이라는 표현과 똑같다고요? 이미의 실수 x에 대하여 x의 제곱의 값이 0보다 커났다고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부정할 거는 밑줄 친 것만 부정하면 될 것 같은데 밑줄 친 걸 부정해서 어떤 실수에 대해서 제곱한 값이 0보다 작다라고 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어떤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 밑줄 친 것만 부정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멘트가 좀 다르구나. 어떤 자연수 n값에 대해서도 n제곱의 값이 1보다 크다로 되어 있구나, 표현이. 그러니까 어떤 자연수를 대입할지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숫자를 대입할지라도 이거 이런 말 가지고 장난치냐. 요것 때문에 좀 문제가 발생하네. 언어적인 표현에서 발목을 잡네. 어떤 자연수 n값을 무엇을 대입하든지 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숫자를 갖다 다 대입하든지 간에 n제곱은 1보다 크다고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래서 이걸 모든이라고 받아들여서 문제를 풀라는 얘기네. 그럼 모든을 부정해서 어떤 자연수 n값에 대하여 n제곱은 1보다 작다. 이게 답이라고 책이 권장하고 있네요. 근데 이 표현이 실은 오해의 여지가 있겠다. 여기까지만 읽고 그냥 습관적으로 모든이라고 갖고 넘어갈까봐. 그치? 쌤도 그냥 별 생각 없이 여기까지 안 읽고 앞에서 모든이라고 그냥 바꾸고 1보다 작다라고 바꿀 것 같은데 이건 좀 문제 특별한 것 같아요. 좀 그지 같은 것 같아요. 적당한 홀수 n값에 대해서 적당한이라는 표현은 어떤이라는 표현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 모든 숫자에 대한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적당한 어떤 홀수 n값에 대해서 제곱해서 짝수가 됩니다. 그걸 부정하게 되면 모든 홀수에 대해서 제곱한 거는 홀수가 됩니다가 되겠죠? 요거까지는 세 번째 거 문제가 전혀 없네. 그런데 네 번째 거는 n 곱하기 n 플러스 1 값이 홀수가 되는 자연수 n값이 존재한다라고 써있거든? 근데 이 말은 이런 의미인 것 같아. 이 값이 홀수가 되는 어떤 n값이 있긴 있어. 그럼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은 4번에 있는 문장을 바꿔서 얘기하면은 어떤 자연수 n에 대하여 n 곱하기 n 플러스 1은 홀수이다가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 이거랑 똑같은 표현이. 이거 모든 숫자에 대해서 모든 자연수 n값에 대해서 이게 홀수라는 말은 아닌 것 같죠? 이된 거 맞죠? 그런데 얘는 모든 자연수 n값에 대해서 n 곱하기 n 플러스 1 값이 짝수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네. 왜냐면은 어떤 자연수에 대해서 이 값이 홀수라고 얘기하니까 어떤 자연수라는 표현을 모든 자연수로 바꿨고요. 홀수라는 표현을 짝수라는 표현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1번이나 3번처럼 나와가지고 부정할 것들만 딱딱 부정했으면 좋겠거든? 그러면 되게 쉬울 거 아니야.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말의 표현 방법을 좀 다르게 표현해가지고 객관식 보기에서 그걸 부정한 녀석을 찾도록 하는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명제역과 대우를 설명했었나요? 설명 안 했나요? 네. 그럼 명제역, 대우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역지사지라는 말을 알죠? 들어본 적 있죠? 역지사지는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는 게 역지사지인가? 역이라고 하는 거는 명제에서 어떤 명제가 P이면 Q이다라고 하는 명제가 있는데 그 녀석의 값을 순서를 바꿔 쓰는 게 역이라고 얘기하네. 앞뒤 순서를 바꿔 쓰고 화살표는 그대로 있어. 앞뒤 것만 가정과 결론만 위치를 바꾼 게 이름이 역입니다. 얘는 명제고요. 얘가 명제역인 것 같아요. 그리고 명제대우라고 하는 녀석은 순서도 바꾸고 각각을 부정도 해준 거를 대우라고 합니다. 앞뒤 순서를 바꾸고 부정까지 해준 녀석을 명제대우라고 얘기합니다. 역의 대우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면 당연히 이 역의 대우라는 녀석은 앞뒤 순서를 바꾸고 부정도 해주겠죠? 그리고 명제역이라는 녀석에 대해서 요거 가지고 얘기할까? 여기서 얘기했으니까 이거 두 개는 앞뒤가 순서가 바뀐 건가요? 이거 둘은 역의 관계에 있군요. 그럼 선생님이 연습해 볼까?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이 명제의 역이 뭐야? Q이면 P다? 그 이 명제의 대우가 누구야? 명제의 대우, 선생님 이거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누구 보고 얘기한다 그랬어? 명제역과 명제의 대우라고 얘기했니? 자, 명제의 대우니까 이 명제에 대해서 대우를 구하면 누구죠? 이거의 대우가 누구냐고요? Q이면 나피다가 되는 건가요? 순서를 바꾸고 부정도 해줘야 되니까요. 다음 중에 알맞은 걸 써넣으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거는 이 명제를 무슨 짓을 해둔 거지? 위치만 바꾼 건가? 아니잖아요. 눈 똑바로 뜨고 위치만 바꾼 거 맞아요? 위치도 바꾸고 부정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건 명제에 무엇이 되는 거죠? 네, 이건 대우가 되겠네요. 자, 이 녀석은 위치만 바꾼 거 맞아? 네, 위치만 바꿨으니까 여기네요. 눈 똑바로 뜨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명제의 역과 대우를 말해보세요. 지금 첫 번째 문제가 이 명제의 역의 값은 뭐라고 하면 되죠? 네. 대우는 뭐라고 하면 되지? 지금 말하는 대우는 역의 대우가 아니야. 써있는 명제의 대우야. 자, 그럼 뭐라고 쓰면 되나요? 네, 소연이도 자신감 있게 좀 더 큰 목소리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x의 값이 1보다 크면 x의 값이 2보다 크다는 선생님 손으로 쓰기 싫어가지고 역의 값은 순서 바꾼 거죠? 대우의 값은 x의 값 2보다 작거나 같으면 x의 값이 1보다 작거나 같다죠? 그런데 명제하고 명제역과 대우라는 녀석은 어떤 관계에 있냐면 명제 P면 Q이다가 만약에 참이면 이렇게 표현하면 명제가 참인 거죠. 그런데 명제가 참이면 대우의 값은 지금 요게 대우죠.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입니다. 명제가 참이면 대우가 참입니다. 또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도 거짓입니다. 하지만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역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이거는 참이 될지 아니면 거짓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이건 매번 그때그때 판단해야 됩니다. 명제가 참이었을 때 항상 참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대우이고요.
대우가 참이면 명제가 참입니다. 명제하고 대우는 참과 거짓이 똑같습니다. 하지만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도 거짓입니다. 근데 얘네들 동그라미 친 게 둘 다 참이든 거짓이든지 간에 여기라고 하는 거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때그때 판단하셔야 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x의 값 2가 되면 이 명제는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네, 이 명제 참인 명제입니다. 그럼 x의 제곱의 값이 4가 아니면 x의 값 2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이건 참일까 거짓일까? 이것도 참입니다. 왜냐하면 명제가 참이기 때문에 대우가 참일 거니까요. 그리고 포함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자. 포함관계를 생각해 볼 건데 먼저 x의 제곱의 값이 4가 아닌 조건의 진리집합,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은 전체 모든 숫자, 모든 실수 중에 딱 두 개만 구멍 내야 되는 거 아니야? 누구누구 빠져야 돼 지금.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2가 빠져야 돼?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2의 값은 이걸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 맞아요? 그럼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2가 아닌 모든 실수, 구멍이 두 개 뚫려져 있는 요 녀석이 전체 모든 숫자 중에 구멍이 두 개 뚫려, 두 개만 빠져 있어. 근데 뒤에 있는 녀석은 x가 2가 아닌 모든 실수인 거야? 그럼 구멍이 하나만 뚫려 있을 거 아니야, 이거는. 이런 거 맞나요? 그렇다면 포함관계가 2가 아닌 모든 실수의 범위 속에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2가 아닌 모든 실수의 값이 포함되겠네. 이 말 납득되시나요? 그렇다면 문제 풀 때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참인지를 판단하는 건 쉽지 않잖아. 그래서 아니다 아니다라고 나와 있으면 그 녀석의 참 거짓은 등호가 있는 녀석의 참 거짓을 따진 다음에 대우의 참 거짓을 판단하면 돼. 이런 거 맞나요?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역은 참이야 거짓이야? 근데 그때그때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은 판단할 수 있잖아. 조건들이 뭔지 아니까. 참이야 거짓이야? 그러면 쌤이 시험이 많이 걱정되거든. 자, 앞에 거를 만족하는 녀석 중에는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가 존재해. 앞에 거는 만족하지만 뒤에 걸 만족하진 않기 때문에 마이너스 2가 이걸 발레라고 얘기하나요? 발레가 존재하니까 이 녀석은 거짓인 명제인가요? 더군다나 여기라고 하는 녀석의 진리집합은 이게 진리집합이고 뒤에 있는 녀석의 진리집합은 이게 진리집합이잖아. 그러니까 포함관계가 성립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거짓이잖아요. 그런데 무턱대고 참 두 분 다 그러셨어요. 참새 새끼들도 아니고 생각한 다음에 답하셨어야죠. 자, 그렇다면 또 확인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쓰기 싫어서 안 썼단 말이야. 자, 대소관계에 따라서 정확하게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답해볼까요? 자, 명제라고 하는 녀석은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1보다 크면은 2보다 클까요? 아닐까요? 참이야 거짓이야? 네. 그렇다면 발레로 한 숫자만 얘기해볼까? 하나만 숫자 아무거나? 1.1. 그러네. 1.1은 1보다 크지만 2보다 크진 않네요. 발레가 있으니까 거짓입니다. 그러면 대우는 고민이 필요가 없어. 대우는 무조건 거짓이야. 명제가 거짓이니까. 그래도 확인도 해볼까? 2보다 작거나 같은 숫자들은 다 1보다 작거나 같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이것도 발레가 1.1인 거네. 1.1은 2보다 작거나 같지만 1보다 작거나 같은 건 아니죠. 하지만 명제의 역이라고 하는 건 그때그때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건 판단할 수 있게 써 있으니까 2보다 큰 숫자는 1보다 크니? 확실해? 네, 맞습니다. 2보다 큰 녀석은 1보다 큽니다. 왜냐면은 2보다 큰 숫자의 영역은 2보다 큰 것들은 1보다 큰 거에 포함되기 때문이죠. 이 속에 2보다 큰 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해된 거 맞나요? 자, 다음에 명제 역과 대우의 참거짓까지 선생님이 지금 앞에서 설명한 거야. 시험이 이렇게 나오면은 엄청 쉬운 문제겠다.
이 명제가 지금 참이라고 얘기했나요? 근데 반드시 참인 걸 찾으라 그래. 그럼 당연히 대우를 얘기하면 되겠죠? 대우는 두 개의 순서를 바꿔주고 부정도하는 거잖아. 그럼 대우는 Q이면 납히다가 대우인가요? 그걸 찾으세요. 이렇게 시험에 나오면 감사한 문제인 것 같아요. 절대 안 틀릴 것 같거든. 그런데 선생님이 하나만 연습 좀 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연습을 좀 하려고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이번 시험 문제 중에 하나가 자, 이런 녀석이 있고요. 이런 녀석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두 개를 써놨거든. 이거 두 개가 참이었을 때 객관식 보기 중에 거짓인 명제를 찾으세요 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시험 문제는 두 개가 참이라고 얘기하는데 두 개가 이거 두 개는 참이에요 라고 얘기해 놓고서 객관식 보기 5개 중에서 거짓인 명제를 찾으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 근데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냐면 이게 참이면 누가 참이에요? Q는 Q이면 납입니다. 납이다. 이건 참이어서 객관식 보기 중에서 이건 옳은 거니까 버릴 수 있겠다. 그 다음 이게 참이면 또 누가 참이에요? Q 납Q이면 네. 또 대우도 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두 개는 새롭게 우리가 밝혀낸 거죠. 그리고 3단 논법에 따르면 서울에서 대전 갔다가 대전에서 부산 가면은 결국은 서울에서 부산 간 거죠. 그래서 우리가 3단 논법이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P면 R이다라고 하는 것도 참이 되는 건가요? 이것도 3단 논법을 적용하게 되면 not R에서 Q로 간 다음에 Q에서 not P로 갔으니까 그래서 not R에서 not P로 가는 건가요? 명제 두 개가 참이면 새로운 참인 걸 4개를 밝힐 수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객관식 문제로 출제하기 딱 좋네. 다음 보기 중에 거짓인 걸 찾으세요. 참이라고 할 수 없는 걸 찾으세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이 문제는 많은 학교들이 시험에 출제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명제 자체는 방금 전도 마찬가지야. 명제, 대우, 되게 내용은 쉬워. 순서 바꾸는 게 역, 순서도 바꾸고 부정도 하는 게 대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뿐이고 거기에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한 것들이 우리의 지식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쉽고 어렵게 느껴지는 건데 일단은 이 각각에 써있는 각각의 조건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되게 어렵단 말이야. 왜냐하면 선생님이 당장 기억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더해서 0보다 크다는 조건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니? 요 말은 무슨 표현인가요? 써있는 건 저렇게 써있는데 저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죠? 자,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는 명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런 하나하나의 것들이 이제 어려운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실수의 값들을 제곱하면 0보다 큰 같은 걸 알고 있나요? 실수의 값을 제곱하면 0보다 큰 같은 거 알고 있나요? 그리고 실수의 값을 제곱해서 더한 것들도 당연히 0보다 큰 같은 거 알고 있나요? 지금 이렇지 않다면서요. 이렇지 않고 등호가 빠져 있나요? 모든 실수는 다 이러한데 이건 등호가 빠져 있어. 그러면 언제 등호가 성립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되겠네? 언제 등호가 성립해요? X랑 네, x랑 y랑 둘 다 0일 때 등호가 성립하는 거죠. 그러면 이 표현은 x, y가 둘 다 동시에 0이 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거 맞나요? 그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명제가 어려운 거야. 명제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고 여기 써 있는 말을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거야. 그런데 그러면 지금 기억에 있는 녀석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녀석은 전체 모든 실수 중에 0,0이라고 하는 거, 0,0 하나만 비어져 있고 나머지 모든 점은 다 원소인 것 같아.
이 말 이해되시나요? 이건 0,0은 안 돼요. 그런데 여기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지? 더해서 0보다 크려면은 더해서 0보다 크다고 하려면은 어떨 때 더해서 0보다 큰 거지? 전체 집합이 이렇게 했는데 0,0 같은 경우에는 더해서 0,0을 대입하면 0보다 큰 거니? 아니죠. 잘은 모르겠는데 더해서 0보다 큰 것도 있고 더해서 0보다 작은 것도 있을 것 같거든? 이런데 속에 0,0이 있는 것 같은데 더해서 0보다 크지 않잖아. 더해서 0보다 큰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 더해서 0보다 크지 않은 숫자들. 그럼 포함관계가 성립해요? 안 해요? 네, 포함관계 성립 안 해요. 이런 거 맞나요? 이거는 한 숫자를 뺀 모든 숫자인데 이거는 한 숫자를 뺀 모든 숫자보다는 좀 적은 영역이니까. 그래서 이 명제는 거짓이겠네요? 그런데 이 문제가 요구한 거는 문제도 안 읽고 문제 풀고 있었네? 역은 참인데 대우는 거짓이었으면 좋겠다며. 그럼 대우가 거짓이기 때문에 누가 거짓이죠? 네, 원래 명제가 거짓이겠죠? 그럼 우리는 지금 기억, 니은, 디귿에서 하려고 하는 거는 PQ에 대해서 역은 참이었으면 좋겠다는 것 같아요. 역은 참이고 원래 명제는 대우가 거짓이기 때문에 원래 명제는 거짓인 걸 나는 지금 이걸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기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찾는 거 맞아? 기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른쪽으로 하는 건 안 되는 거지. 하지만 이건 되는 거니? 0,0 하나만 제외한 모든 숫자는 지금 요 녀석을 포함하는 거 맞아? 그럼 이건 되는 거네? 그럼 우리가 찾는 거 맞죠? 근데 이게 선생님이 가르치면서 되게 힘든 부분이야. 저번 시간에 똑같이 얘기했는데 매해마다 애들은 똑같은 얘기를 해. 반복에 앵무새처럼. 선생님 너희한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고 오늘도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그리고 니네 시험 보기 전에 또 이런 얘기해. 선생님 저는 명제를 뭔지 모르겠어요. 명제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명제 앞에서부터 처음부터 공부할래요. 다시 또 조건, 진리집합 이렇게 다시 글자만 읽고 있거든? 문제를 풀어서 수학 지식을 늘려야 되는데 백날 정의하고 있는 그런 표현들 읽어봤자 늘지 않습니다. 자, 일단 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으면 좋겠거든? 이 말이 무슨 말이죠? X가 된다. 네, 방금 전에 했죠? x, y가 둘 다 0인 거죠? 이건 무슨 말이죠? X랑 Y. 그쵸? 절대값도 똑같죠? 절대값도 모든 실수에서 0보다 큰 같죠? 절대값도 모든 실수에서 0보다 큰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절대값은 더했을 때 0보다 큰 같다고 합니다. 하지만 절대값이 더해서 0이 나오는 경우는 x, y가 둘 다 0 됐을 때만 0이 나옵니다. 그럼 이것도 x, y가 0이다. 이것도 x, y가 둘 다 0이다. 똑같은 말이네? 똑같은 말이니까 0,0이면 0,0인가요? 0,0이면 0,0인가요? 이 표현인 거네? 둘 다 참인 거네? 그럼 니은은 우리가 찾는 거 맞아? 네, 우리는 왼쪽으로 하는 것만 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걸로 갔습니다. 자, 또 물어봅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절대값은 X와 절대값 맞아.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x의 제곱의 값이 y 제곱보다 크려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성립하면은 오른쪽 게 성립할까 안 할까? 그럼 발레가 있는 걸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치? 첫 번째 것도 발레를 생각하는 것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첫 번째가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거는 선생님이 x한테는 2, y한테는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2하고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이거 만족해? 그런데 2하고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이거 만족해? 안 하죠? 발레가 있으니까 이건 틀린 명제였던 거죠? 이것도 발레가 있는지 검토해보자. 발레가 있어? 누구누구?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3? 안 되는데 그거는? 2하고 마이너스 3 안 되는데? 2하고 마이너스 1? 2하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만족해 이거? 네. 근데 2하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이거 만족 안 하죠? 오른쪽으로 안 가는 거네? 그럼 반대로 가는 거는 만족하는지 확인해 볼까? 양수값들 중에 둘 다 x, y는 양수야. 양수값들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거 만족해? x가 더 크면은? 그럼 이거 만족하는 거네. 우리가 찾는 게 맞네요. 네, 이런 식의 각각의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수학적인 지식이 빨리 좀 쌓여가지고 쉽게 풀면 참 좋겠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충분 조건, 필요 조건, 필요 충분 조건들을 설명해 드릴 생각입니다. 자, 두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소연이하고 혜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연이가 빵이 되게 많습니다. 빵이 많습니다. 많다는 거 어떻게 표현해? 빵이 많은데 빵이 많으면은 얘는 빵이 없어. 그래서 소연이가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혜주한테 빵을 좀 주려고 해. 그럼 소연이 입장에서 주는 입장이고 혜주 입장에서 받는 입장이죠? 이해된 거 맞나요? 네. 그런 식으로 화살표가 이렇게 가는 게 참이라고 한다면 빵을 주는 행위가 있다고 한다면 주는 이유는 소연이가 많이 있기 때문이죠. 많이 있다, 충분히 있기 때문이죠. 소연이 입장에선 충분히 많이 있는 입장인 거고 혜주 입장에선 필요한 입장인 거죠. 그 명제가 이렇게 되는 명제만 참이라고 한다면 하지만 혜주 입장에서는 없으니까 줄 수 없죠. 이러면 은는 이가라는 게 뭔지 아시나요? 이게 이름이 뭐야? 조사. 그렇죠. 이거 조사라고 부르죠. 또는 주격조사라고 부르죠. 주어 뒤에 붙는 말. 은는 이가라는 표현이 붙어있는 게 주어인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 볼게. 소연이는 땡땡 조건, 혜주는 땡땡 조건이라고 얘기해 볼게. 지금 소연이가 빵이 많은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소연이 입장에서는 무슨 조건일까요? 충분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소연이가 빵이 많아서 혜주가 빵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혜주 입장에서는 혜주가 주어라고 한다면 이제는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졸라 단순하죠? 화살표를 주는 입장인 거는 충분 조건, 화살표를 받는 조건인 거는 필요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만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 어떤 말이 중간에 붙냐면 이기 위한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문제를 볼 때 이 한글 이기 위한이 있으면 그거는 주목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연이는 혜주이기 위한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혜주는 소연이기 위한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런 표기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어가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럼 상황을 바꿔서 이번에는 혜주가 우유가 많이 있습니다. 얘는 많이 있고요. 얘는 우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혜주가 소연이한테 우유를 줄 생각입니다. 하지만 소연이는 없으니까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소연이 입장에서는 무슨 조건이죠? 필요 조건. 혜주 입장에서는 충분 조건. 그런데 서로 상부상조하는 관계야. 소연이는 빵이 많고 얘는 우유가 많고 그럼 우유 좀 주고 빵 좀 주면 되겠네요? 서로 주고받는 입장이네? 그러면 소연이 입장에서도 필요하기도 하고 충분하기도 한 거잖아. 혜주 입장에서도 필요하기도 하고 충분하기도 한 거죠. 이런 상황을 둘 다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사용하지 않는 표현은 충분 필요란 말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사용합니다. 엄청 단순한 거네. P이면 Q이다가 이 명제가 참이고 Q이면 P이다는 거짓이라고 한다면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주어에 주목을 합니다. Q가 P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죠? 네, 필요 조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P가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네, 필요 조건. Q가 P이기 위한 충분 조건. 양쪽으로 화살표가 다 갔을 때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런데 이렇게도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명제로 얘기하지 않고 포함관계를 가지고 얘기해 보려고. 자, 진리집합의 포함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P가 Q가 되기 위한 무슨 조건이게?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니죠? 우리 이거 아니야? 자, P가 Q에 포함됐을 때 화살표가 어디로 가는지를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면 되겠군요. 니네 오늘 숙제하고 질문도 별로 없었잖아. 그 말은 이해를 했다는 얘기잖아. 지난 시간에 수업한 거. 자, 그럼 P가 무슨 조건인가요? Q는 무슨 조건인가요? 포함관계가 저렇게 된다는 표현은 이렇게만 가는 게 참이라는 표현인 거죠? 벌어진 쪽으로 가는 화살표가 참이니까요. 이번에는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무슨 조건일까요? P가 무슨 조건일까요? P가 필요 조건? 이유는 P가 화살표를 받기 때문에 Q는 충분 조건. 포함관계만 가지고 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집합이 이렇게 되면은 무슨 조건일까요? 네, 필요 충분 조건이 되겠네. 양쪽으로 화살표 다 가는 거니까. 순간적으로 집중해가지고 질문을 이해한다면 답하는 능력은 좀 떨어지나 봐, 둘이. 근데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겠죠? 자, 한글로 이기 위한이라고 써 있어. 한글로 여기 보면은 이기 위한이라고 써 있어. 여기 조건은 요게 조건이 주어인가 봐. 첫 번째 조건은 요게 되기 위한 어떤 조건인가요? 두 번째 조건은 얘가 되기 위한 어떤 조건인가요? 그럼 질문은 이런 질문인 거잖아. 다 따로따로 다 보라는 얘기 같은데? x가 1인 녀석과 x의 제곱의 값이 1인 녀석인데 요게 지금 주어일 때 생각해 보세요. 절대값 x의 제곱의 값이 1인 녀석과 x의 제곱의 값이 1인 녀석에서 이게 주어인 녀석이 무슨 조건인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문제 취지가 이해되나요? 그럼 첫 번째, x가 1이면 x의 제곱은 1인가요? x의 제곱의 값이 1이면 x는 1인가요? 무슨 조건이죠? 두 번째, 절대값 x의 값을 제곱한 게 1이면 x의 제곱한 것도 1인가? x를 제곱해서 1이면 절대값이어 제곱한 것도 1인가? 그러네. 이것도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진리집합, 이것도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진리집합이니까 같은 집합인 거죠? 그럼 무슨 조건이죠? 세 번째 거. 세 번째 거는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사이에 있는 모든 숫자라고 얘기하거든?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에 있는 모든 숫자는 제곱하면 1인가요? 제곱해서 1 나오면은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사이에 있다고 할 수 있나요? 네.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범위에 포함되죠? 그럼 이거는 주어가 이거잖아. 무슨 조건이죠? 네.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1,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1 사이에 있는 녀석이면 x의 제곱은 1인가요?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범위에 포함되나요?
이건 안 가르쳐줬는데, 선생님이? 그럼 답을 뭐라고 써야 되지? 양쪽으로 다 화살표 안 가면, 요게 지금 주어잖아. 아무 조건도 아니다. 라고 답을 씁니다. 이해된 거 맞나요? 자, 이제 여기에 수학적인 게 단순했던 거 방금 봤는데, 지금은 약간씩 생각이 또 필요한 것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화살표가 어디로 가는지가 무슨 조건인지 말하는 포인트인 것 같은데, 첫 번째 명제는 오른쪽으로 화살표가 가는지 안 가는지 알고 싶거든? x제곱과 y제곱이 똑같으면 절대값 x랑 절대값 y를 똑같다고 할 수 있을까? 네, 제곱에서 똑같은 숫자는 절대값이어도 똑같습니다. 절대값이어서 똑같은 숫자는 제곱에 똑같은 거니? 지금은 PQ 중에 누가 주어인지 문제에서 읽어봤어? P. 네, 지금은 P가 주어일 때 무슨 조건인지 답하라고 얘기했군요. 그럼 첫 번째 건 무슨 조건이죠? P를 주고. 두 번째 거는 더해서 3인 숫자면 x는 1, y는 2인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네, 0, 3일 수도 있죠. 1과 2면은 더해서 3인가요? 그럼 주어는 P가 주어니까 무슨 조건이죠? P를 주고. 각각이 유리수면은 곱한 값도 유리수인가? 곱한 게 유리수면 각각은 유리수인가? 왜? 발레는 뭐가 있죠? 루트. 네, 그러네요. 루트 곱하기 루트 5는 유리수가 나와버리니까 각각은 무리수인 거죠? 이건 주어가, P가 주어야. 무슨 조건이에요? 제곱에서 더한 값이 0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둘 다 0이라고? 그럼 둘 다 0이라는 표현이 둘 다 0이면 둘 다 0인가요? 둘 다 0이면 둘 다 0인가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인 거죠? 자, 필요 충분 조건에 대해서 포함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대해서 질문에 답을 해주세요. 표현된 거는 중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P의 값은 Q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 필요한 사람이 화살표를 받는 거라서 주어가 P고 주어 P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요게 지금 참이란 얘기죠. 그리고 요건 거짓이란 얘기겠죠. 그럼 화살표를 받는 쪽으로 벌어져 있어야 되죠.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벌어져 있어야 되는 건가, 진리집합은? 이런 거 맞아요? 어떤 조건인지를 가지고 화살표 어디로 가는지를 확인하고 그 화살표 어디로 가는지를 통해서 포함관계 확인하고 그래서 Q가 P에 포함된다면 첫 번째 거 PQ 합집합은 누구예요? P. PQ의 교집합은? Q. Q에서 P를 빼면 뭐가 되지? 더 작은 녀석에서 P만큼 없애버리면 남는 게 없죠? 자, 이제 포함 관계를 가지고 정확하게 어떤지 설명해 보세요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애들 한 6등급 정도까지는 이런 문제를 틀리지 않거든? 7등급 이하 애들은 아무리 가르쳐도 애들은 생각할 힘이 없어서 어차피 틀리거든.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어서 분명히 선생님한 시험에 맞출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일단은 PQ의 공통된 녀석의 값이 지금 Q라고 얘기하거든? 방금 전에 봤잖아. 무슨 관계야? 누가 누구에 포함되는 거야? Q와 P. 네, 그러네. 저 밑줄 친 걸 보고서 우린 이렇다는 거 알고 있죠? 그런데 P하고 R이 공통되는 게 없다고? 그럼 P라는 녀석은 여기 있는데 R은 다른 데 바깥쪽에 있다는 얘기인가? 그럼 이런 상황이었을 때 질문에 답을 해보세요라는 얘기네. 이 상황입니다. 첫 번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조건의 진리집합과 뒤에 있는 조건의 진리집합 사이에 누가 누구를 포함하는지 판단해 봐야 되거든. P라고 하는 녀석이 R의 바깥쪽에 포함되니? P 속에 있는 녀석은 R의 바깥쪽에 있어?
그러니까 포함관계는 이렇게 포함되는 건가요? 하지만 아래 바깥쪽이 P에 포함되는 건 아니지.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화살표는 어디로 간다는 얘기야? 네, 화살표는 R로 간다는 얘기인가요? 주어는 P가 주어래요? 무슨 조건이에요? 두 번째 거는 포함관계가 앞에 조건의 진리집합, 뒤에 있는 조건의 진리집합이죠. P의 바깥쪽이 더 작은 것 같고 Q의 바깥쪽이 더 넓은 면적이죠. 그래서 Q의 바깥쪽에 P의 바깥쪽이 포함되는 거니? 그럼 화살표는 벌어진 쪽으로 가는 게 참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참이란 얘기군요. 무슨 조건이야, 주어가? R하고 낙Q의 관계, 진리집합 R, Q의 여집합. 포함관계는 Q의 여집합이 R에 포함되는 건가? Q의 여집합이 R에 포함되는 건가요? 아니죠. R이 Q의 바깥쪽에 포함되는 거죠? 그럼 화살표는? 네, 낙Q 쪽으로 화살표가 가겠군요. 무슨 조건이죠, R은? 자, 포함관계를 통해서 화살표가 어디로 가는지를 확인하고 우리는 그게 무슨 조건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81번으로 갔습니다. 81번은 명제가 R이 주어인가 본데, R이 주어인데 P 또는 Q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기를 R이 주어입니다. 주어가 은는이가 붙어있는 게 주어고요. P 또는 Q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앞에 R이라는 조건과 P 또는 Q라는 조건이 있는데 화살표는 누구 쪽으로 간다고? 주어가 필요한데 왜 뇌가 그렇게 작동할까요? 화살표 어디로 간다고요? 네, R이 주어고 R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화살표 간다는 얘기죠. 이해된 거 맞죠? 그런데 우리는 R이라고 하는 집합이 또는 합집합을 얘기하는 거니? R이라는 집합이 P랑 Q의 합집합에 포함되어야 되는 거네? 진짜로? 포함관계는 화살표를 받는 쪽으로 벌어져 있지 않나요? 화살표는 R이 받고 있나요? 이해되신 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해된 거 맞나요? 자, P라고 하는 건 절대값이 2보다 작다기 때문에 P라고 하는 집합은 내가 집합 표기 안 하고 이렇게 쓸게요.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2 사 있는 것들이 절대값 씌웠을 때 2보다 작은 거죠. Q라고 하는 녀석은 이렇다고요. 나 우리 이거 두 개 합집합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합집합이 누구게? 자, 우리는 지금 합집합을 구하고 있는데 두 개의 범위를 합친 녀석은 누구일까요? 이보다 작은 녀석이 PQ를 합친 거군요. 이런 것까지 설명하는데 시간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이해된 거 맞죠? 자, 근데 지금 혜주가 집중력이 떨어진 것 같은데? 내내 잘 달려오다가 지금 이상하게 자꾸 틀리는데? 쉬는 시간을 가져야 될 타이밍이 오나 보다. 이거 끝내고 쉬어야 되겠다. 그러면 R이라는 녀석의 값은 A보다 작거나 같은 녀석이잖아. 나의 바램은 이 포함관계가 성립하도록 하려면 합집합에 해당하는 2보다 작은 녀석이
A보다 작은 녀석에 포함이 되려면은 이렇게 되면 포함되는 거 맞니? 그죠? 이보다 작은 녀석은 A보다 작거나 같은 녀석이 포함되는 상황이죠. 그림이. 그러면은 대소관계는 2보다 A가 큰 거 맞아요? 2보다 A가 오른쪽이니까요. 근데 등호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만 이제 검토해야 되거든? 등호가 들어가면 A가 2라는 말이야? 그럼 확인해 보면 되겠네. 2보다 작은 숫자는 2보다 작거나 같은 숫자에 포함되는 거 맞아? 2보다 작은 모든 숫자는 2보다 작거나 같은 숫자에 포함되는 거 맞아요? 그럼 A가 2가 돼도 A랑 2랑 겹쳐져도 또 상관없는 거네? A가 2가 되어도 포함 관계는 성립합니다. 우리는 A의 최소값이 궁금합니다. A는 2보다 커놨기 때문에 최소값은 2인가요? 잠깐 쉬었다가 대우법, 규율법 수업하겠습니다. 이제 아시죠? 그죠? 3단원법은 단순하니까요. 증명 방법의 정의, 정리, 증명이라는 내용을 설명하면서 선생님이 대우법이라는 방법도 있고 규율법이라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대우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방금 아까 전에 명제가 참이면 대우가 참이었잖아. 그러니까 보여주고 싶은 거는 P면 Q이다라고 하는 명제가 참인 걸 보여주고 싶어. 이게 참이라고 하는 걸 증명하고 싶은데 P면 Q이다를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거는 힘든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거의 대우를 증명함으로써 원래 명제가 참이라는 걸 보여주는 게 대우법이야.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고 대우가 참이면 명제도 참이니까 이걸 증명하기 힘들다고 한다면 이걸 증명함으로써 원래 명제가 참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대우법은 단순하게 이해되죠 지금? 근데 규율법이 좀 말이 어렵습니다. 규율법이라고 하는 표현은 말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명제 또는 명제의 결론을 부정한 후에 모순이 생기는 걸 보여줌으로써 주어진 명제가 참인 것을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써있네요. 대우법은 P면 Q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까다로울 때 그때 사용할 거고요. 규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 당연한 사실이야. 그냥 읽어만 봐도 너무 당연한데 증명할 가치를 못 느낄 정도로 너무 당연한데 너무 당연한 거를 증명하라 그래. 그럴 때 우리는 규율법을 사용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은 남자야. 근데 A는 남자이다를 증명하고 싶습니다. 증명해 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증명을 어떻게 증명하지?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A라는 아이가 딱 봐도 남학생이야. 고등학교 남학생이야. 너무 당연해. 증명을 어떻게 해? 그래서 A라는 남학생이 여자이다라고 이 결론 부분을 남자이다라는 결론을 부정해 봤어. A가 여자라고 하고서 데리고 목욕탕을 데려가는 거지. 너 까봐. 그랬더니 까봤더니 뭐가 있어. 남자의 신체적인 특징들이 있어. 그러면은 모순되는 거잖아. 여자라는 내용이 모순되는 거잖아. 목욕탕 데려가서 확인해 보는 걸 해봤더니 여자라는 게 부정되는 상황인 거네. 그러면은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자가 아닌 모순된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원래 남자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증명 방법을 규율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된 거 맞나요? 자, 그러면 쌤이 방금 막 규율법이라고 하는 걸 설명했는데 대우법은 다시 한번 말하자면 대우법은 명제를 증명한 건 까다로운데 대우를 증명하는 건 쉬울 것 같아. 그럴 때는 대우법을 통해서 증명하고요. 규율법이라고 하는 건 너무 당연한 사실을 증명할 때 사용할 건데 규율법은 결론에 해당하는 내용을 부정해 놓고서 그 부정한 내용이
모순됨을 밝힘으로써 원래 명제가 참인 걸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자, 쌤이 지금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말로 표현했는데 자기가 이해된 거를 너희의 언어로 표현해 보면 좋겠거든? 소연이는 지금 귀류법이 뭔지 선생님한테 이해된 걸 말해줄 수 있나요? 똑같이 앵무새처럼 말하는 게 아니라 너가 생각하는 귀류법이 뭔지 얘기해 주세요. 언제나 수고. 쌤 말의 의도는 귀류법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아까 얘기했던 게 뇌 속으로 정확히 들어가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였거든? 다시 한번 쌤이 얘기해 줄게. 귀류법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걸 증명하라고 할 때 결론을 부정해 놓고서 그게 모순되는 걸 밝힘으로써 원래 명제가 참인 걸 보여주는 방법이야. 뇌 속에 입력이 됐을까? 해주고 한번 얘기해봐. 너는 귀류법이 뭐라고? 진짜를 나타났을 때 이상하게 그 명제가 진짜라고? 괜찮은 것 같아요. 소연이 너가 이해하는 건 지금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귀류법. 똑같이 앵무새처럼 얘기도 돼. 네가 네 머릿속에 지금 입력이 되는지만 확인하고 싶은 거야. 직접 증명 직접 증명하기 어려울 때 그 명제를 그렇지 않다라고 해놓고서 그게 모순됨을 밝히면 되겠다. 머릿속에 어느 정도 입력이 됐을까? 자, 대우법으로 가보겠습니다. 자연수 n값에 대하여 n제곱의 값이 짝수면은 n값도 짝수인 걸 증명해 주세요 라고 하거든. 제곱한 숫자를 가지고 제곱하지 않은 숫자를 얘기하면은 그건 좀 불편해. 그래서 대우를 가지고 증명하려고 합니다. 대우를 사용하면은 n이 홀수이면 n제곱이 홀수인가요? 제곱한 걸 가지고 제곱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 쉽지 않아서 제곱하지 않은 녀석을 가지고 제곱한 거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대우를 써봤고요. 명제의 대우가 이 녀석인데 n값이 홀수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형태로 쓸 수 있거든. 단 k는 자연수라고 쓰고서 4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인가? 그럼 이 값은 4 곱하기 이렇게 쓸까? 2 곱하기 2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나요? 그럼 k가 자연수가 되면은 선생님 밑줄 친 숫자는 0이 될 수도 있고 자연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1 대입하면 0이고요. 1이 아닌 숫자를 집어넣으면 자연수가 나오거든. 그러면은 0하고 자연수를 밑줄 친 값에 집어넣으면 2배다 1을 더하게 되기 때문에 이 값은 홀수인가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n값이 홀수면 n제곱이 홀수인 걸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대우가 참이므로 얘가 참이에요 라고 말하면 되겠네요. 두 번째 걸로 왔습니다. 두 번째 거는 더해가지고 2보다 크면은 xy 둘 중에 저거 하나가 1보다 크단데 각각이 어떻게 되면은 더한 녀석은 어떻다라고 말하는 게 말하기 더 편하거든. 더한 게 2보다 컸을 때 둘 중에 하나가 1보다 크다고 말하는 건 쉽지 않거든. 이것도 대우법을 사용하려고 하거든. 그럼 대우라는 녀석의 값이 실수 xy에 대하여 둘 중에 적어도 하나가 1보다 크다는 거는 x만 1보다 클 수도 있고
y만 1보다 클 수도 있고 둘 다 1보다 클 수도 있는 거지. 그거의 부정한 녀석의 값은 둘 다 1보다 작은 거니 x도 1보다 작거나 같고 y도 1보다 작거나 같은 게 밑줄 친 거에 부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한 녀석의 값은 2보다 작거나 같나요? 이걸 증명하고 싶다고? 그러면 1보다 작거나 같은 숫자는 1을 빼면 0보다 작거나 같겠군요. y-의 값도 0보다 작거나 같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0보다 작은 숫자하고 0보다 작거나 같은 숫자하고 0보다 작거나 같은 숫자를 더하면 여전히 0보다 작거나 같을 겁니다. 이제 이해만 해주면 되겠군요. 이런 거 맞나요? 음수 더하기 음수는 음수기 때문에. 그럼 대우가 참이기 때문에 원래 명제가 참이라고 이제 답하면 되겠다. 근데 대우법은 내용이 쉽기 때문에 시험에서는 증명하라고 나오는 경우는 드문인 것 같아요. 근데 귀류법이 더 본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시험에는 귀류법을 더 많이 출제하는 편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빈칸 채우사라고 출제하는 편이고요. 학교 선생님이 때로는 서술형 문제 증명하세요라고 출제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증명하려고 하는 거는 증명하기 전에 먼저 이 얘기부터 해보자. 기하분수라는 게 뭔지 아시나요? 더 이상 약분이 안 되는 게 기하분수지. 기하분수는 분자 분모가 서로 소인 정수의 값들이니 서로 소인 정수 약분이 안 되는 서로 소인 정수나 서로 소인 자연수가 있으면 더 이상 약분이 안 돼서 우리는 그 숫자를 기하분수라고 얘기하고요. 유리수하고 무리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유리수는 기하분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리수는 기하분수로 표현이 안 됩니다. 무리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입니다. 무리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입니다. 그런데 무리수는 이렇게 쓸 수 없다고. 루트 2의 값을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없다고. 뭐 이렇게 쓸 수 없잖아. 정수분의 정수를 못 쓰잖아, 무리수는. 하지만 모든 유리수는 다 기하분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지금 증명하려고 하는 거는 루트 2는 우리는 알고 있어. 루트 2가 무리수잖아. 루트 2는 무리수인 걸 알고 있고 루트 2의 값은 무리수기 때문에 유리수가 아닌 거 알고 있어. 근데 그걸 증명하래. 너무 당연해. 루트 2는 지금까지 무리수였어. 근데 증명하래. 증명하라고 하니까 나는 루트 2는 무리수가 아닌 유리수이다라고 결론을 부정해봤어. 유리수라고 해보면 유리수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기하분수로 쓸 수 있다고요? 유리수기 때문에 기하분수로 표현해봤고요. 루트 2가 양수기 때문에 m과 n의 값은 서로 소인 자연수만 있을 것 같습니다. 음수는 안 나오겠죠?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그러면은 n이라는 녀석의 값은 루트 2m이 되고요. 제곱하게 되면은 n제곱 2m이 되니 2m제곱? 그 오른쪽은 2의 배수잖아. 자연수에다 2배 했으니까 2의 배수가 될 거고요. 그러면 n제곱의 값은 짝수라고 할 수 있나요? 근데 우리 앞 페이지에서 n제곱이 짝수이면 n값도 짝수인 거 앞 페이지에서 증명하지 않았나요? 자연수를 제곱한 숫자가 짝수면 n값이 자연수였을 때 자연수를 제곱한 게 짝수면 그 자연수는 여전히 짝수입니다. n값이 짝수기 때문에 n값을 2k라고 쓰려고요. 그리고 n값을 여기다 대입하려고요. 대입했더니 4k제곱의 값은 2m제곱이 될 거고요. 약분해주면은 m제곱이 2k제곱이 되니
그러면은 자연수에다 2배 했으니까 이것도 짝수인 거야? 그러면은 당연히 제곱하기 전의 숫자인 n값도 짝수겠네요. 그럼 뭐의 모순이냐면 이것도 짝수고 이것도 짝수면 유리수기 때문에 기하분수 서로소인 자연수라는 내용의 모순인 것 같아요. 서로소가 되면은 공통된 약수가 1 말고는 없어야 되는데 둘 다 짝수면 1 말고 2도 약수가 되겠죠? 그럼 이 기하분수라고 하는 조건에 모순이 되겠군요. 그럼 원래 유리수라고 하는 말이 잘못됐고 유리수가 아니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 표현이겠네요. 따라서 모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소인 조건의 모순이므로 루트 2의 값은 유리수가 아니다 또는 무리수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 이해된 거 맞아요? 지금 증명한 거는 학교 시험에 이거 증명하세요라고 출제한다든지 아니면 빈칸에 적절한 녀석을 찾으세요. 빈칸은 서로소라는 글자에 빈칸을 뚫는다든지 뭐 중간에 식에서 빈칸을 채우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출제하는 편입니다. 유리수 더하기 유리수는 뭐가 돼? 유리수끼리 더했는데 무리수가 될 수 있을까? 유리수끼리 더하면 유리수가 될 거야. 유리수끼리 빼면은 무리수가 나올 수 있어? 유리수끼리 빼면 반드시 유리수가 나옵니다. 자, 1번을 이용하래. 1번을 이용하라는 말은 루트 2는 무리수라고 하는 건 증명했으니 이 사실은 이건 그냥 사실 자체로 받아들이세요. 이건 사실이에요. 이 사실인 내용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세요. 근데 지금 증명할 거는 루트 1 플러스 루트 2가 무리수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모양이지? 그래서 귀luc법을 통해서 증명할 거야. 이거 당연히 루트가 있으니까 무리수일 건데 너무 당연한데 증명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는 1 플러스 루트 2라고 하는 숫자가 유리수이다라고 해야 되겠네? 결론을 부정했습니다. 그렇게 놓고서 1 플러스 루트 2라는 숫자하고 1은 둘 다 유리수인가요? 방금 1 플러스 루트 2 유리수였잖아. 1도 유리수잖아. 정수 유리수잖아. 근데 유리수끼리 빼주면 둘 다 유리수인데 유리수끼리 빼주면 루트 2가 되나요? 그럼 이게 무슨 상황이죠? 좌변은 유리수에서 유리수를 빼서 유리수인데 1번을 이용하면 우변은 무리수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이 등호는 모순입니다. 모순이 발생했으니까 원래 써있는 이 표현은 잘못된 표현, 이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고 원래 써있는 이 표현이 참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3단 논법만 문제 하나만 더 풀면은 챕터가 끝난다고 합니다. 3단 논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아까 전에 명제 2개가 참이면 몇 개의 새로운 명제를 얻어낼 수 있다고요? 네, 명제 2개가 참이면 새로운 4개의 참인 명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3단 논법을 가지고 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 명제가 P이면 Q인 거니? 두 번째 명제의 대우를 사용해야 될 것 같아. P에서 출발해서 뭘로 도착했는지 물어봤으니까 두 번째 명제의 대우가 Q이면 그래서 결론은 P이면 R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3단 논법으로 갔습니다. R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는지 물어봤거든? 두 번째 명제가 R에서 Q로 간다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명제의 대우가 Q면 P 그래서 결론은 R P 그럼 두 번째 것도 참입니다. 세 번째로 갔습니다. 세 번째는 납피에서 출발하면 어디로 도착하는지 물어보는 거지. 그럼 납피에 출발하는 녀석의 값을 만들어야 되겠다. 여기 P 없죠? 여기 P 있죠? 납피가 필요하죠.
나피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얻기 위해서 대우를 써보면 나달이면 나피. 이건 참인데 낫피에서 우린 출발했으면 좋겠는데 낫피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지 이거는. 낫피로 도착한 거지. 그러니까 아무리 저기 써있는 두 녀석의 값을 가지고 이 녀석은 절대로 만들 수가 없겠다. 그래서 이거는 틀린 명제입니다. 그럼 참인 명제는 누가 참인 명제야? 나. P면 Q에서 나달로 간 다음에 나달에서 나피로 간 거네. Q면 네, Q이면 나피다가 참인 거고 설령 이게 없어도 그거의 대우인 P면 나퀴다라까지는 이런 거는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건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해된 거 맞나요? 자, 오늘 진도 나갈 건 다 나갔습니다. 지금도 시간이 꽤 있는데 개념센 풀어주세요. 9번에서 실수 X에 대해서 PQR은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설명하기를 Q의 값은 필요 조건이고요. R의 값은 충분 조건이라고 되어 있군요. Q하고 P의 관계에서 누가 화살표를 받는데요? Q가 필요하니까 Q가 화살표를 받는 건가요? 그 다음 R하고 P의 관계에서는 누가 화살표를 받는 거죠? P가 화살표를 받아요? R이 충분하니까 R에서 P로 화살표 받을 겁니다. 그러면 상황은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P에서 Q로 간 다음에 Q에서 R로 가는 상황이죠? 그러면 P라고 하는 진리집합은 Q라는 집합에 포함될 거고 Q라고 하는 진리집합은 R에 포함되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된 거 맞나요? 근데 P라고 하는 녀석은 뭐 잘못 썼나 내가? 알파벳 순서를 잘못 썼구나. R에서 P로 간 다음에 P에서 Q로 가는 거였군요. R의 값은 P에 포함되고 P의 값은 Q에 포함됩니다. R은 B보다 크다? 그럼 B보다 크다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이런 식으로 제일 작은 녀석이네? 그 다음이 P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중간에 있을 건데 P의 값은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 5보다 크다? 그럼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 그리고 5보다 크다? 근데 가장 큰 녀석이 A보다 크단가? A보다 크다가 제일 큰 집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것 같은데? 되신 거 맞아요? 그럼 대소관계를 알고 있는 거는 누구의 대소관계를 알고 있냐면 A하고 마이너스 2의 대소관계, O하고 B의 대소관계죠? A가 마이너스 2의 왼쪽인가요? 그 다음에 B의 값은 5의 오른쪽인가요? 이제 검토할 건 등호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야 되거든. 만약에 여기에 A의 값이 마이너스 2라고 한다면 A가 마이너스 2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2보다 큰 녀석은 P라고 하는 범위를 포함하나요? 마이너스보다 큰 범위 속에 이것들 다 들어있는 거 맞아?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2가 돼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B의 값이 5가 된다고 한다면 B의 값이 5가 된다고 한다면 5보다 큰 숫자는 P의 범위에 들어있는 거 맞아요? 5보다 크다는 5보다 크다에 포함되나요? 같은 거니까 포함되는 거 맞죠? 그래서 B의 값 5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A의 값의 최대값, A 값 중에 제일 큰 건 마이너스 2죠? B의 값의 최소값, 그건 5인 것 같습니다. 두 개 곱해서 마이너스 10이 답입니다. 되셨나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집에 가서 두 개 다 풀을까요?